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또 친절한 소개를 해주신 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과학이 회사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컨퍼런스에 와서 참여를 했는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좀 더 발표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해운 산업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 또 글로벌 물류와 관련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 교육과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청중 여러분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현재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어떻게 빅데이터 시대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회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설명드릴 것인데요. 한국의 회사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관련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도 많이 들어온 단어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삶의 방식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방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여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매일마다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동할 때도 데이터가 발생을 하죠. 해외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실 때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또 소셜미디어와 상품 판매 거래 활동에서도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고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포착을 하는 것이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과학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과학은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데이터를 통찰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유용한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데이터 과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개념은 굉장히 멋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좀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클리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연구와 하시는 업무에 유용하게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이제 지저분한 데이터를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죠.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 과학은 ABC 플러스 D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클리닝 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어떠한 처리를 가한 다음에는 데이터 모델,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데이터 모델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있으면 대량의 데이터를 아주 용이하게 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인사이트, 통찰력 있는 유용한 정보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회사 산업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항만 등등이 하나의 도메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과학은 선박, 항만 등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치 있는, 유용한, 통찰력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과학은 많은 산업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먼저 예시를 살펴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례입니다.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놀라운 혁신을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시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시간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교통으로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데이터 과학을 아주 유용하게 또 AI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디지털 인프라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5G 네트워크도 훌륭한 인프라죠. 또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전, 이런 것들도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발달했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혁신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이루어진 첫 번째 이유는 디지털 인프라의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 부분에서도 데이터 축적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양 데이터 그리고 회사 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축적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고속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해양에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로 걸어가서 이런 통신 기지국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한국에서 LTE-M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곳까지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전국적으로 LTE 브로드밴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드밴드가 해상에도 구축된 것이죠. 그래서 커버리지 범위가 100km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에도 그러한 디지털 통신 인프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또 설치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 산업에서는 굉장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고 미래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활발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과학의 장점은 해사 산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상 산업, 지상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해사 산업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과학을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앞으로의 잠재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하면 먼저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요즘 기후변화가 글로벌 이슈로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데이터 과학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해사 산업에서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 중에 일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NGO 단체들이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흥미로운 시도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나이 반도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시나이에서는 해양 환경과 해양 물류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통합적인 플랫폼과 솔루션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자율운항 선박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IBM 같은 기업들이 자율운항 선박의 라우팅을 위해서 이러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카메라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율운항 선박의 상황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과 AI를 활용한 것입니다. 또 NGO 단체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선박의 위험 요인들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위험도를 이제
고위험, 저위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사례였고요. 또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호주의 자연보호 단체가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제 어류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류의 이미지를 인식해서 관련된 수산 자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발표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해사 산업의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죠. 이 내비게이션도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LTE-M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된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앱스토어나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플랫폼 개념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플랫폼을 하나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LTE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해사 산업에서도 데이터 과학을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떤 데이터 과학 교육이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또 데이터 과학 트렌드가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UC 버클리에서는 대규모로 선원들에게 데이터 과학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원 후보생들에게 데이터 과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과학 학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과 관련한 교육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진행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데이터 과학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데이터 과학 교육이 해사 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ABC 플러스 D 이것이 저희 데이터 과학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컴퓨팅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 자신의 능력을 해당 도메인에 적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ABC 플러스 D라고 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